안양에 가면 곳곳에서 원태우 지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태우 지사는 을사늑약 체결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 의사보다 4년 앞서 응징했던 대한의 남아입니다. 일본 총리를 4번이나 역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민족은 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혈기 넘치는 23살의 청년 원태우 지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1905년 11월 22일 수원에서 사냥한 뒤 기차로 귀경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친구들인 이만여, 남통봉, 김창성과 함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로 결의합니다. 일단 서리째 부근 철로에 돌을 깔아두었다가 기차를 전복시킨 다음 이토 히로부미의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 끝장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야시 공사를 대동한 이토 히로부미는 이날 오전 10시 특별열차를 타고 수원에 내려 발달산 등의 경치를 구경하고 사냥을 하며 안양까지 와서 안양역에서 오후 6시 15분 열차에 오릅니다. 원태우 지사는 동지들과 함께 서리째 부근 철로에 돌을 깔아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낀 이만여가 돌을 치우고 남통봉, 김장성과 함께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원태우 지사는 거사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다가오자 이토 히로부미가 앉은 자리를 겨냥해서 주먹 크기의 돌멩이 여러 개를 본신의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이 돌들은 정확히 이토 히로부미가 앉아있던 창문을 박살내었고 그 파편들은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 여러 곳에 박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큰 부상을 입자 놀란 수행원들이 서둘러 응급처치를 하면서 열차는 1시간 남짓 지체가 됩니다. 여기가 바로 원태우 의사가 이등박문을 향해서 돌을 던진 그 자리입니다. 그 원태우 의사의 이 의거는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 역도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처단하는 그 의거의 길잡이가 되었죠. 어떠한 점에서 그러냐면은 우선 그 침략의 원흉이 그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등박문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대신과 국왕을 겁박해서 우리 침략 조약인 을사늑약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점이죠. 그것을 알고 원태우 의사가 제일 먼저 이등박문을 처단하려고 했고 그것을 이어서 안중근 의사가 한국 침략의 원흉이자 동양 평화의 파괴자로서 이등박문을 하얼빈역에서 처단하게 되는 그런 의거가 성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원태우 의사의 의거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성공에 이르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태우 지사의 이토 히로부미 응징이 알려진 것은 이틀 뒤인 11월 24일자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통해서입니다. 당시 일본의 유력 신문들 또한 이토 히로부미의 피격 사건을 보도하면서 한때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난처해진 조선의 정부 또한 급히 사신을 보내달래고 책임을 물어 치운 군수를 파면하고 경기관찰사를 견책 처분하게 됩니다. 거사 직후 원태우 지사는 자리를 피하였으나 안양역의 철도 노무자로 있던 야마사키의 제보로 사이토 일본 헌병대장이 이끄는 경찰들에 의해 친구들과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원태우 지사는 철도 방해죄로 2개월 동안 감금되고 태 100대를 맞고 이듬해 1월 24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원태우 지사는 고문 후유증으로 불구가 되어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태우 지사는 여러 어려움 속에 살다가 6.25 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원태우 지사 서거 40년 만인 1990년 8월 15일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한편 목숨을 부지한 이토 히로부미는 1906년 3월 초대 통감으로 취임해 실질적 통치자가 됩니다. 1907년에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켰으며 1909년 6월에는 추밀원 의장에 임명되는 등 영화를 누립니다. 이러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1909년 1월 이재명 의사 또한 저격을 계획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목표를 바꾸어 이환용의 처단으로 대신합니다. 결국 1909년 10월 26일 오전 안중근 의사가 러시아 재무상과 회담하기 위해 만주의 하얼빈역에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대결말을 보게 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여러 곳에는 원태우 지사의 의거를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기념물 및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은행 안양 1번가 지점에는 원태우 지사가 살던 집터라는 표석이 있고 평천의 자유공원에는 원태우 지사의 흉상이 건립되어 있으며 안양시 만안시립도서관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원태우 지사의 거사 현장인 석수동 서리째에는 원태우 지사의 저격 모습이 조형물로 세워져 있으며 안양역 입구 계단 왼쪽에는 원태우 지사의 흉상, 부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원태우 지사를 기리는 조형물들이 많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1882년생인 원태우 지사의 1905년은 23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흉상이나 조형물은 하나같이 나이든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일본인이 제작했던 화보에 기초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원태우 선생의 흉상입니다. 흉상인데 저것이 상당히 고증이 이제 잘못됐다는 것이죠. 당시에 원태우 선생의 나이가 23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저렇게 갓쓰고 수염이 달린 그 형태는 상당히 중년 내지 노년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저것은 바로 당시에 우리가 여기 이제 있는 대로 일로전쟁 화보에 있는 사파를 그대로 따서 흉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흉상에는 그 원태우 선생께서 갓쓰고 칼을 차고 돌팔매를 하는 그러한 형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잘못된 그런 화보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현재 우리가 채용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할 때 뭐 유생 의사 그 다음에 지식인들만 한 것이 아니고 일반 평민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태우 선생 같은 경우에도 평민에 해당하는 분이죠. 그런 분들이 뭐 항상 갓쓰고 뭐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우리 평민 복장에서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정확한 고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좀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아쉽다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905년 12월 일본 방문사에서 발행한 일로 전쟁 화보 제39권에는 가소롭기 짝이 없는 조선인의 폭행이란 제목으로 기록화와 함께 사건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일본인 화가 기무라 고타로가 그린 이 기록화는 갓을 쓰고 흰 도포를 입은 나이든 남자가 오른손을 번쩍 들어 열차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모습을 담아 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습니다.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불편한 복장은 가소롭고 우매한 행위라는 인상을 주고, 칼을 찬 것은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 일본인의 화보를 본떠 만든 표석들과 조형물들은 거사를 선양하기보다는 어쩌면 원태우 지사를 모욕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을사늑약 체결 5일 만에 일어났다는 것과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생생하게 고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4년 뒤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원태우 지사의 의거는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 및 신분이 높지 않은 일반 민중 사이에서도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있었다는 표본이 됩니다. 또한 2.1 이후 전국에서 항일운동이 일어났으니 본격적인 독립운동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